안녕하세요, 시은TV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국 방위비 대폭 증액을 위한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미 조야에서도 동맹을 약화하는 것이라는 비판론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에서 19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1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를 앞두고 무임승차론에 기댄 미국 측의 과도한 방위비 인상 요구가 미국 국내적으로도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입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등 그 대상을 가리지 않고 방위비 공세를 벌여왔지만 한국을 향한 무리한 증액 요구는 미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워 동맹의 문제도 돈의 관점에서만 접근해온 트럼프식 동맹 간의 민낯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라는 점에서입니다. 외교안보 문제에 있어 즉흥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스타일에 따른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조야의 불안감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인상 문제가 뜻대로 풀리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감축, 철수 카드를 불쑥 꺼내들 위험성에 대한 우려인 셈입니다. 마크 에스퍼비 국방장관은 방한 중이던 지난 15일 한국을 부유한 국가로 칭하며 연말까지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된 상태로 SMA가 체결돼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분담금의 대부분이 한국에 쓰인다는 논리를 제시했습니다. 에스퍼 장관의 이 발언은 사실일까요? 국방부가 발간한 2018년도 국방백서를 찾아보면 지난해 방위비 분담금 중 46%인 4,442억 원은 주한미군 시설 건축에 사용되었고 15%인 1,450억 원은 주한미군 항공기 정비, 탄약 저장, 철도, 차량 수송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분담금이 한국에 대부분 쓰인다는 에스퍼 장관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오는 돈은 주한미군의 한국인 고용임금인 3,710억 원으로 39%만 차지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작년 방위비 분담금 1조 389억 원 중에서 이 정도였습니다. 작년 협상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은 1.5%인데 반해 방위비 증가폭은 8.2%로 과도하게 증액시켰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상분의 5배를 더 내야 한다는 주장은 한미동맹의 호혜적 성격을 무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증액 논리에도 맞지 않는 장사꾼의 흥정에 불과해 보입니다. 미국이 제시한 50억 달러라는 금액은 미국의 세계 패권 전략 수행 비용과 미군의 인건비를 포함한 규모이고 이는 미군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의 일부를 부담하기로 되어 있는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을 위반하는 처사일 뿐입니다. 미국 국무부 고위 당국자도 15일 기자간담회에서 협정의 재검토 및 업데이트를 거론하면서 SMA 틀 자체를 바꿀 필요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폭탄에 대한 경고음이 미 의회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의회 차원의 견제 움직임이 본격화될지도 주목되는 대목입니다. 민주당 그레이스맹 하원 의원은 이날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서한을 통해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의 토대가 되어온 한미동맹에 끼칠 역효과를 우려하면서 방위비 대폭 증액 추진에 대한 재고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갱신 단위를 5년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앞서 공화당 댄 설리번 의원도 지난달 말 핵없는 한반도라는 전략적 목표를 명심하는 동시에 오랜 동맹으로서 걸어온 길을 고려해 방위비 분담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을 주제로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 아시아 정책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도 한국은 무임승차자가 아니다라면서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는 과도하며 이를 관철한다고 해도 미국의 부정적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미 전문가들의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 등에 대한 한미일 삼각공조 차질을 이유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맹 균열을 초래할 수 있는 지나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모순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됐습니다. 대북 공동대응을 위해 절실한 동맹이 약화될 경우 영내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결국 그 틈새를 반기는 것은 북한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 외교 전문 매체인 포린 폴리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의 5배 증액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주일 미군 유지 비용으로 1년에 현재의 약 4배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은 포린 폴리시에 동맹을 약화하고 억지력과 미국의 주둔 병력을 줄이게 된다면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익을 주게 된다라고 경계했습니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월스트리트 저널에는 미국의 방위비 인상 요구가
전략적으로도 현명하지 않다며 미국이 수년간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일관되게 대략 15억에서 20억 달러를 말해야 놓고 올해는 과거에 말했던 수준의 수배를 말하고 있다. 미군의 해외 주둔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것은 미국의 가치 및 책무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의 불똥이 자칫 주한미군 감축, 철수 문제로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미 조야 안팎에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대폭 증액 요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의 구실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라고 말했다고 CNN 방송이 지난 14일 전한 바 있습니다. 싱크탱크 민주주의 수호재단의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시아정책연구소 세미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해외 주둔 미군 철수를 원한다고 발언하고 있다는 점도 골칫거리라며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현행 대비 더욱더 어렵게 하는 의회 차원의 국방수권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5배 인상 요구 및 거래적인 동맹 접근법이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트윗을 통해 한반도에서 주한미군을 철수한다고 발표할지 모른다는 우려에 기름을 붓고 있다고 이달 초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의 수장으로 장사꾼을 뽑아놓으니 관련 동맹국들을 포함한 미국 내부가 모두 시끄러워진 상황입니다. 정경두 국방장관이 미 에스퍼 국방장관을 향해 한미 양국이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도록 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말처럼 중요한 동맹국가의 똑똑한 외교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